안녕하세요, 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도보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한 며칠 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올려야 되는데 일이 자꾸 생겨서 운행하면서 일을 거의 차가 사무실이죠. 운행하다 전화 오면 휴게소 들어가서 서류 정리하고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중요한 손님도 오셨고, 그래서 중요한 손님도 2주 정도 저희가 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3월 마지막 날인가요? 4월 1일인가 제가 눈 오는 영상을 찍은 걸 마지막으로 거의 한 달 넘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벌써 5월 4일이고요. 수요일이고 슈투트가르트 방향 쪽에 배달을 넣었습니다. 현재 11시 반인데 생각보다 배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독일도 카메라를 참 교묘하게 숨겨 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속도 카메라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속도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속도 위반 안 하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켜주는 속도로만 달리려고 합니다. 무제한일 때만 조금 밟는 편이고요. 지금 벌점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보통 아는 곳에 카메라를 놓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다리 위에다 설치하는 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지금 경찰 3명이서 2명이었나요? 카메라 다리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도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정차 위반 딱지도 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속도 위반 딱지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 2배 이상?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보통 주정차 위반이면 한 20유로, 15유로, 20유로 정도 됐던 주정차 위반, 그 딱지가 지금은 55유로로 올랐고요. 속도 위반 벌금도 보통 싸게는 10유로, 15유로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금액은 절대 없습니다. 보통 25유로, 보통 25유로, 30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배 반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엄청 올랐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방향 쪽에 지금 지역으로 한 3지역 정도가 더 늘었어요. 늘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통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그냥 쏘쏘한데 화요일 날은 이제 기본 한 70통 정도 되고요. 오늘 수요일 날 보통 40통 정도 판매가 목표였는데 지금 60통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60통 정도까지 올라와서 오늘 59통 지금 배송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도 원래 보통 40통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목요일도 조금 놀라서 50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주일에 보통 적게 주문 들어오면 한 200통 정도 들어오고요. 보통 한 215통에서 220통 정도 배송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늘었죠. 지금 사실은 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월급을 올려서 신고를 해놔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임금에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그렇게 딱 달려들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4일만 운전해라, 그리고 3일 쉬고 4일 일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 5월달이고 좀 있으면 저희 직원 고이택도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 언제 휴가 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기사 안 구했는데 어떻게 휴가를 가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아들이 두부를 만들 줄 아는 애가 있거든요. 예전에 사장님이 기술을 좀 가르쳐 놓은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두부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제가 휴가를 가는 것보다는 이 친구를 한 달 정도를 두부 만드는 걸 쓰고 고이택하고 이르나를 와이프를 지금 휴가를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가을 되기 전에 일단 휴가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올 가을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가을 되기 전에 휴가를 좀 보낼 생각이고, 사실 저 또한 가을 되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좀 휴가를 가고는 싶은데 지금 기사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간 여유가. 지금 제가 작년 5월 2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 거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제가 운전한 게 1년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진짜 쉬는 날 빼고 진짜 뭐 휴가 없이 그냥 계속 1년 동안 달려왔거든요. 뭐 일주일에 적게는 뭐 한 2,800km 해가지고 많이 탈 때는 뭐 한 3,300km, 3,400km 정도까지 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꼬박 한 12,500km를 탔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지금 15만 정도를 탔다는 얘긴데 상당히 많이 탄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벌점 문제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행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갑자기 막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마진을 뭐 조금 더 기사한테 월급을 좀 더 줄지언정 기사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은 계속 모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도 돈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저희 부모님이 펌프를 하나 배송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 제가 700유로를 송금을 했거든요. 근데 은행 쪽에서 송금이 불가하다고 다시 반송이 됐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그 체크카드를 분실을 해서 재발급을 받는 바람에 재발급하고 카드를 새로 받는 게 5주가 걸렸습니다. 5주가 걸려서 지금 괜히 뭐 본의 아니게 부모님한테 지금 거짓말한 사람이 됐어요. 그 5주 사이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2주를 케어를 하면서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돈은 나가야 될 거는 태산이고 빨리 모아서 저희 부모님 거 정리를 해드리고 다른 것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사장님한테 이 두부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추가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된 구입 비용도 지금 1,000유로 정도가 나와서 아마 세금 부분적인 거까지 다 합치면 뭐 한 1,200-300유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300유로 정도 세금 낸다라고 보면 그렇게 그것도 빨리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매주 뭐 어떻게 보면 뭐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는 매주 나가야 되는, 엑스트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빠듯하게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많이들 도와주셔서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뭐 어떻게 돈을 구하나 이런 걱정은 아니고요. 그냥 시간 가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예전에 뭐 이거 해주신 권사님께서 그랬거든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냥 열심히만 살으면 그 두부 공장 운영을 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먹고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족함 없이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냥 처음에는 요 정도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채워지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부터 제가 100% 인수를 해서 제가 목표하던 목표 통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일찍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목표 통수가 되면 직원 구하면 직원 쓰면 되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표 통수가 돼서 직원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이 안 구해지는 거죠. 안 구해지는 거죠, 사실. 직원이 안 구해진다라고 해서 그 직원에 쓰는 비용을 온전히 제가 갖고 간다라고 한들 사실은 그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쓸지언정 제가 이제 개인 시간을 좀 가져서 영업을 좀 뛰고 어느 정도 거래처 확보를 하면 똑같은 냉장차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2대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 갖다가 하루에 1000km를 타나 2대 갖다가 나눠서 500km씩 타나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거든요. 한 차에 70통 80통 실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2차로 나눠서 무게 안 걸리게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아마 처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투트가르트에서 항상 고속도로를 타고 8번 고속도로를 타고 칼스루 방향 쪽으로 가다가 바덴바덴으로 빠졌는데 그 전에 포츠하임이라는 동네에 거래처가 생겼어요. 근데 이 8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포츠하임까지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병목 현상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막히는 길이 있는데 내비를 틀으니까 그 길을 고속도로를 나와서 일반 이런 산길로 들어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거리상으로도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 3주 전부터는 이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츠하임 들렸다가 포츠하임에서 고속도로를 다시 타서 칼스루 쪽으로 해서 바덴바덴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바꿨기 때문에 이 길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 들어오면서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킨 거고요. 이 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레온백 왔다가 레온백에서 지금 포츠하임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거래처가 또 하나 더 늘어서 튜빙겐이라는 동네를 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튜빙겐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남쪽으로 더 한 40km 정도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찍고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튜빙겐은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방송을 키려다가 이 길이 더 마음에 들 것 같아서 이쪽 길에 카메라를 킨 겁니다. 그래서 튜빙겐은 아마 다음 주에 튜빙겐에서 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쪽 길은 고속도로에서 빠지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네 한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다음 주에 그쪽에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저번 주에 튜빙겐 내려가다가 경찰한테 컨트롤을 잡혀가지고 지금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경찰 얘기로는 네가 작성한 이 운전에 적합한 책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록한 게 정확하지가 않답니다. 계속 여태까지 잘못 기재를 했대요. 그래서 알려줘라 그래서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거 경고성으로 그냥 한번 나도 몰랐으니까 그냥 하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해도 그거는 또 안 된대요. 벌금이 나갈 거래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 모른대요. 자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모른대요. 맞냐 적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알려주질 못한대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러더니 그냥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 기분 나쁜 웃음 있죠.
넌 잘못 걸렸어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기분 나쁜 거는 뭐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찰의 표정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벌금이 10,000원 적어 얘기하니까 모른대요. 그럼 언제 나와? 모른대요. 그러면서 아마 뭐 조만간에 나올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기분 나쁜 웃음이더라고요. 진짜 뭐 이 썩소라고 하죠. 완전히 그냥 사람의 자존심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나이 드신 남자 경찰분하고 좀 젊은 여자 경찰이었는데 둘이 똑같이 웃음을 짓고 가요. 너 한번 벌금 내봐라 이런 식으로. 그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근데 뭐 계급장이 깡패라고 경찰 제복 입으면 자동적으로 깡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한국보다는 독일 경찰들이 파워가 더 공권력이 세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다른 일이 생겨도 제대로 된 독일말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듣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관공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사람들 말이 진짜 싫어요. 사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웃어도 이 사람들은 지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걸리고 나서부터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파러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북을 지금 이제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매번 거래처 도착하면 체크하고 출발하면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애매해요. 이게 뭐 한 번 배달에 한 집을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보통 한 10집에서 12집 정도 배달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집당 뭐 3분에서 5분 정도 늦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뭐 1시간 정도를 그냥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벌금을 안 내려면,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려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엘카베라 그러죠. 3.5톤 이상 되는 차들은 주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시간 4시간 운행을 하면 45분을 필연적으로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3.5톤까지 그게 적용이 될지는 사실 몰랐어요. 뭐 제가 못 알아보고 뭐 제 탓이긴 하지만 그 경찰이 얘기하기로는 3.5톤부터는 4시간 운행에 무조건 45분을 쉬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사실 졸음운전이 사고상으로는 졸음운전이 가장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고 날 때는 경찰이 조사를 할 때는 절대로 졸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45분을 쉬었다 하더라도 그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난 거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면 그냥 부주의로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못 봤다고 부주의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경찰이 혹시나 유도신문으로 너 졸았어? 아니면 너 졸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긍정의 신호를 보내면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 오늘 어제 너무 푹 쉬어가지고 피곤하지 않아. 그냥 부주의야. 그냥 잘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쪽 포츠하임에 거래처에 다 왔습니다. 이거 마무리 잘 하고 바덴바덴 칼스루에 마나임 배송 완료하고 오늘 복귀 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